반갑습니다. 분야노동자입니다. 기계제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요새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져서 너무 기뻐요. 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자농자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투상도 볼까요? 투상도가 뭘까요? 자, 투상도라는 것은 물체의 한 면 또는 여러 면을 평면 사이에 놓고 여러 면에 투시하여 투상면을 비춰진 물체의 모양을 한 개 평면 위에 그려 나타내는 것인데, 보통 물체의 광선을 비추어서 하나의 평면 일정 형상, 큰 위치 등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 표시한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는가요? 너무 어렵죠? 자, 하여튼 그런 거랍니다. 정투상도 한번 볼까요? 정투상도는 사람이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 같은가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평면이 있다고 보고요. 평면이 있다 보고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이 평면에 이렇게 맺힐 거 아니에요. 상이 이렇게 맺히겠죠? 이렇게 상이 맺힐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맺히겠죠? 이렇게 해서 보는 거를 투상도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거를 정투상도라고 그래요. 정투상도가 가장 많이 쓰이겠죠? 네. 그래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자, 아까 이런 물체를 이런 물체가 있다고 보면 이쪽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정면도는 어떻게 되나요? 정면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보이는 거. 또 위에서 밑을 바라보면 평면도라 하거든요. 평면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이쪽에서 바라보면 측면도라고 하죠. 측면도. 자, 이렇게 하면 측면도라고 하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 정투상도라 하죠. 입하면, 평하면, 측하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는데요. 일각법과 삼각법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일각법과 삼각법을 설명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는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모르시면은 틀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거 참조하시고 다른 유튜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삼각법을 설명하려니까 여기 이 입체적인 거를 평면에서 설명하려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정투상도라고 그래요. 정투상도 가장 많이 쓰이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등각투상도입니다. 등각투상도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요 각도하고요. 요 각도가 같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이런 거를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등각투상도. 이게 뭔 줄만 아셔도 돼요.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뭔지 정도만 아셔도 맞출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다음 사투상도라는 건 뭐냐? 사투상도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물체를 가지고 쓰고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직선을 같이 하고요. 한쪽만 각도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사투상도다 이렇게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다른 것도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건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시간도 별로 없으신 분도 많고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것들, 주로 나올 만한 것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제도 10개 다 맞고 싶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시간에 이거 합격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차라리 직류 전극성, 직류 역극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수용접에서 페르민 용접, 테르민 용접, 그다음에 전기저항 용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피부학과 용접하고 또 특수용접에서 시험 많이 나거든요. 이쪽에다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쏟으시는 게 좋습니다. 합격하는 데서는 제도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5개는 맞을 수 있거든요. 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보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내가 35개에서 45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36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20개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좀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네.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또 기출문제 풀으시고 기출문제 막 외우시고 하면은 나온데 또 나오고 하니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제도는 설렁설렁 해서 넘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근무했던 곳이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근무했던 곳이 설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이렇게 퍼져버리실까봐요. 보시는 분이 지칠까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국부투상도 한번 볼까요? 국부투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교재에서 요 그림이 좀 많이 나오던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해칭이 되어 있고, 해칭은 단면이란 뜻이죠. 해칭이 되어 있어요. 단면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키홈 그래서 키 꽂는 거예요. 키홈 자리다 이렇게 그렸을 때는 지금 다 여기를 다 그리지 않고요. 요 부분 또 필요한 부분만 나타내는 국부라는 게 국지성 호할 때 그 국자예요. 일정한 조그마한 부분만 이런 뜻이에요. 일정한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대해서 투상도를 그린다 해서 이런 것을 국부투상도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조투상도 이게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게요. 대부분의 많은 교재에서 이런 그림을 가장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뭘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므려뜨려 놓은 것 같은데 옆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요. 옆에서 볼 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옆에서 보니까 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이거는 은선으로 그려야겠네. 은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은선으로 그리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가 이렇게 넓적한 건데 네모난 건데 휘어놨는데 거기에 홀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조투상도라는 것은 정투상도로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경사진 것들이야. 경사진 것들을 수직으로 투상하여서 경사진 부분의 실제 모양을 나타내는 거. 경사진 부분을 수직으로 투상하여서 나타내는 것을 부분투상도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보조투상도라고 그래요. 보조투상도라는 것은 경사진 것을 90도로 투영하여서 경사진 부분을 실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보조투상도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보경 이렇게 외우거든요.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첫사랑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 집에 가서 또 혼나는 거 아니고 모르겠어요. 제 첫사랑이 보경이라는 건 아니에요. 보경 이렇게 외우는 거죠. 보경 보조투상도는 경사진 것을 90도로 투영해서 외운다. 이렇게 외우면은 좋아요.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이 보경 하면
보조투상도는 경사진 물체를 90도로 투영해서 수직으로 투영해서 경사진 부분에 실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고경 우리끼리만 알게 되는 용어네요. 네, 좋기도 하네요. 보경 확실히 외우셨죠? 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 보조투상도가 시험 잘 나오거든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투상도 중 투상도 중 경사진 부분을 경사면과 평행한 위치의 경사면의 수직으로 투상하여 경사진 부분의 실제 모양을 나타낸 투상도는 무엇일까요? 1번 정투상도, 2번 사투상도, 3번 국부투상도, 4번 보조투상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4번 보조투상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회전투상도 있어요. 회전투상도 조금 난해합니다. 회전투상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전투상도 한번 볼까요? 요런 물체가 있다고 봐요. 이게 뭘까요? 모르겠죠? 네, 이게 뭐예요? 그죠? 근데 만약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요게 요거고, 지금 요게 요거고, 요거는, 이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건 은선이에요, 은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회전시켜서, 대상물의 일부를 어떤 각도가 있을 때 회전해서 실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회전투상도라고 합니다. 회전투상도.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여기 안 썼는데요. 부분투상도라는 거 있어요. 부분투상도 막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놨다면 원선이에요.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부분의 일부만 그림의 일부만 표시한 것 이런 것을 부분투상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분투상도 알겠죠? 대부분 딱 보면 이거구나 알 수 있는데 보조투상도가 좀 헷갈려요. 보조투상도라는 것은 경사진 부분에 직각으로 투영하여서 한 거. 요게 조금 헷갈리시죠? 네, 보경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죠. 네. 자, 그 다음 단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면도를 한번 볼게요. 단면이라는 건 단면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단면도를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있다고 봐요. 요거 뭘까요? 우주선인가요? 근데 이걸 옆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중심선을 1.3선으로 그린다고 그랬죠? 네. 중심선을 1.3선으로 그래요. 1.3선. 아이고, 죄송합니다.
중심선을 1.3선으로 그려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 이게 구멍이 뚫린 거구나. 근데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여기를 딱 반절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걸 해칭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해칭선은 가는 실선으로 한다 그랬죠? 단면을 나타내는 것을 해칭선이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아, 이런 단면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온 단면도라고 그래요. 온 단면도라는 것은 정확히 반절로 딱 갈라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걸 온 단면도라고 그래요. 온 단면도 아시겠죠? 네, 온 단면도. 온 단면도. 그럼 반단면도는 뭘까요? 반단면도. 반단면도는 아까 그 똑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그 교재에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면도, 반단면도를 그려볼게요. 단면도인데 온 단면도는 아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절만 단면을 그리고요. 나머지는 반절은 원래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은선이 되겠죠. 이렇게 은선이 되고요. 여기는 실선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단면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한쪽은 원래대로 하고요. 한쪽은 반절만 단면도를 나타내는 거. 이것은 반단면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반절로 잘라가지고 이쪽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쪽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게 되는 면이 4분의 1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반절로 쪼갰으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이쪽 면 두 개니까 이쪽만 본 거는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반단면도는 그 중에서 또 여기 반만 보니까 4분의 1을 보여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헷갈려요. 반단면이니까 2분의 1만 보여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는 반절로 잘라서 여기에 2분의 1이고 이쪽 면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중에서 온단면도가 반절을 보는 거죠. 2분의 1을 보는 거 전체 단면에. 그 중에 또 반절만 보는 거. 4분의 1인데 그게 반단면도입니다.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시험도 이렇게 내면은 조금 헷갈려요. 그렇죠? 네. 헷갈립니다. 자, 부분단면도 한번 볼까요? 부분단면도. 자, 또 부분단면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다고 한번 봐봐요. 뭔가 이렇게 볼트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볼트거든요. 볼트예요. 근데 요 옆에만 이렇게 절단면 표시한다면 가는 실선이죠. 해칭선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게 뭔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물체가 꽉 차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단면 중에 다 그리지 않고 그 일부만 그리는 것을 부분 단면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많이 어려우시면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아니면 저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회전 단면도 한번 볼까요? 회전 단면도. 자, 회전 단면도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아이고. 회전 단면도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게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일단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됐는데 요 안에 잘린 단면을 90도로 회전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면이 이렇게 생겼구나. 네모면. 이게 네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물체인데 여기 홀이 있는데 이렇게 됐구나 알 수 있겠죠? 네, 이게 회전 단면도예요.
오늘은 여기까지.